자, 이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각각 그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격 유형 검사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외향적인지 또는 내향적인지를 구분해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답이 뭔지를 확인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내향으로 출력할지 외향으로 출력할지 구분하는 방법, 이걸 다른 말로 프로그램의 동작 제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어떤 조건에 따른 다른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드는 제어 구조를 if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if 구조에서 동작을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식을 조건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if라는 거 우리가 만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건식이 참이라면 다음 코드를 실행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if문의 구조를 살펴보죠.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콜론 뒤에 밑에 나오는 이 코드를 실행하세요 라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해당 코드를 실행하고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걸 실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결국 조건식에 따라서 어떤 걸 실행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 구조이고요. 또는 그런데 우리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구조에 따라서 내향인지 외향인지,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if else입니다. 자,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라면 이것을 실행하고요. else 그렇지 않다면, 즉 이 조건식이 참이 아니라면 또는 거짓이라면 이걸 실행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실행하겠죠. 자, 이게 바로 if else 구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식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 A냐 B냐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A냐,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따라 B냐, 또 세 번째 조건에 따라 C냐,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때는 if elif else 구문을 씁니다. 바로 이 elif라는 걸 중간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 elif는 else와 if를 합쳐서 앞에 2개, 뒤에 2개를 딴 겁니다. elif. 자, 그래서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라면 얘를 실행하고요. elif, else if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건식이 2라면, 즉 조건식 1은 거짓이지만 조건식 2가 참이라면 이것을 실행하고, 그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실행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 구분하는 제어 구조는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if 구조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실행하는 if else 구조가 있고요. 또는 3개 이상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2개 이상 조건,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어떤 3개 이상의 선택을 할 때는 if, elif, else 구조를 사용합니다. 자, 이게 바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 제어, 프로그램의 어떤 제어 구조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조건식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조건식이 참이라면 또는 어떤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이런 참 또는 거짓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을 세워서 이 식이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을 세우려면 예를 들면 이런 연산자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A는 B보다 크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어요. 또는 A랑 B는 같다,
또는 A랑 B는 다르다. 이런 식의 연산자를 사용한다면 그게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식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은 A와 B가 같다. 두 개가 같다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같다라는 이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 기호 이퀄을 두 개 사용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에서 이퀄의 기호와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에서 이퀄의 기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수학에서 이퀄 하나를 쓰는 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의미고요. 그걸 동일하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퀄 두 개를 씁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퀄 하나를 쓴다는 얘기는 이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해라, 저장하라라는 의미를 먼저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퀄 두 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같지 않다라는 것은 느낌표 이퀄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또는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 있죠? 크거나 같다, 작다, 뭐 작거나 같다라는 것들은 다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 글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A에 입력한 게,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것은 Y 또는 N이니까 너가 입력한 게, 사용자가 입력한 게 Y랑 똑같냐 또는 Y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조건에 따라서 동작시키는 제어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어떤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Y 또는 N으로 나올 겁니다. Y로 했다면 2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요. N이라고 입력했다면 I로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그럼 바로 코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사용한 코드를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용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answer에 y 또는 n이 저장이 될 거죠. 그래서 만약에 answer에 저장된 값이 y랑 같다면, 여기서 같다 했을 때 equal 두 개를 써서 조건식을 만듭니다. 이랬을 때 콜론을 붙이고요. 자,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들여쓰기에서 자, y랑 같다면 프린트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2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else라면, 그리고 콜론을 붙이고요. 프린트 그대로 사용을 하죠. 당신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구조를 보시면 if의 조건식 끝난 다음에 콜론을 붙이고요. 이 콜론 밑에, 즉 여기가 참일 때 해당하는 코드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표시를 합니다. 얘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else, 여기는 이제 다시 들여쓰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else, 그렇지 않다면 answer에 저장된 값이 y가 아니라면 프린트 해라, 요거를 프린트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y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y로 입력을 하면요. 자, 당신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n으로 응답을 해볼게요. n으로 응답을 하다, no라고 응답을 하면 당신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둘 중에 하나를 출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바로 이 if else 구문을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보니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과연 사용자는 y나 n을
정말 성실하게 정확하게 입력을 할까? 누군가는 yes라고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 y를 대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답변을 입력하세요라고 했는데 yes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신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문제가 있죠. yes, y는 외향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else에 해당하는 내향적인 사람으로 표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y와 비슷한 yes라고 입력을 했지만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나요? answer가 small y랑 같나요? 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y가 아닌 요 비슷한 것들은 다 그렇지 않다로 결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어떤 실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구조를 조금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if, elif, else 구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y로 입력하면 외향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n으로 입력했다면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자, 둘 다 y 또는 n으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다시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가져오죠. else y가 아니라면이 아니라 elif를 사용하는 겁니다. elif 그리고 answer가 이번에는 n이라면 당신은 내향적인 사람이다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프린트 잘못된 입력입니다. y 또는 n으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y라고 입력하면 외향적인 사람으로 출력을 해주고요. n으로 입력하면 내향적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yes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y 또는 n으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의 실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절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이든 웹 서비스든 사용할 때 이런 불편한 지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사용자의 어떤 입력을 친절하게 대처해주지 않는 프로그램인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제 개발자 입장이 되니까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런 것도 뭔가 대응해서 출력해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 if, elif, else 구조를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